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정말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진행을 맡은 저는 최유진이고요. 예, 저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특별한 게스트. 네, 웃고 있습니다. 네, 웃음이 나오죠. 나를 왜 불렀냐. 계속 이제 물어보시고, 저도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살짝 나누고 있었고요. 앞에 이용선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을 만든 게 한 4년 됐나요? 한 반도의 살얼이랐다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 이제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관객상을 탄 울렁울렁을 같이 만든, 조금 한 2달 정도 같이 도와줘서 만든 이용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렁울렁 올해 굉장히 핫한 작품인데, 약간 숟가락 얹는 건가, 이렇게? 그렇죠. 이럴 때 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빨리 얹어야 되고요. 이게 사실 내년에도 핫해야 돼요. 그쵸, 이제 시작이죠. 인디애니 페스트가 첫 공개였고. 아니, 내년에 핫하겠죠. 일단 또 세계 일주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또 작품 가지고. 이게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 핫해야 되고, 이게 사실 인디애니 페스트를 위해서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딱 우리가 보여주고 싶다.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근데 막상 이렇게 너무 잘 되니까 내년까지 기다려서 좀 더 이렇게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아무튼 인디애니 페스트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돼야 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되실 겁니다. 일단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야지 내년에 좀 돌아다니실 텐데 외국을. 코로나 요새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감독님? 저는 울렁울렁을 도와줬고요. 2달간 도와주셨고.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조혜슬 감독이랑 같이 작업실을 쓰기 때문에 앞에서 지켜보는 거는 1년 넘게 지켜봤죠. 근데 조혜슬 감독님은 무서울 것 같던데? 지켜보고 있으면? 지난번에 나오실 때 이용선 감독님이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할 것 같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말씀을 아끼셨는데. 자기 이게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피드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자꾸 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내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냥 너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혜슬 감독이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 얘기를 여기서 또 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저를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름도 부르지 마.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지 말고 너 얘기해. 이렇게 했더니 방해. 그러니까 매끄러운 진행을 방해했던 그분. 극도로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분이라고 호칭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또 이렇게 당사자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저는 가볍게 얘기한 건데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본인의 말투가 별로 가볍지 않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하는데 주변에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취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용선 감독님이 애니드스다 시즌2 첫 회 때 아마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19년도. 영광스럽게도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실험적인 부분에 많이 참여를 그래서 그때 반도의 살얼이랐다 그거 그때 개봉하고 요때였던 걸로 제가 개봉 좀 마무리되고 마무리되고 그때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일단 아마 수상도 하신 거를 아신 상태에서 그때 방송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캐나다인가? 그쪽 상영도 하고 체코. 캐나다에서도 제 2의 조국 체코에서 시작을 하고 제2의 조국 이제 뽕이 차 있는 상태로 녹음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 얘기네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감독님이야 회의 때도 그냥 종종 뵙고 이러는 사이라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방송 녹음은 되게 오래됐었더라고요. 제가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그 창인제 요번에 멘토 하셨잖아요. 창인제 동반사업. 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어떤 분이 멘티셨죠? 저는 이제 온유어 메모리의 양효철 감독님과 예. 그 부엉이 심포니의 김성민 감독님이 이제 멘티 감독님 두 분이셨고요. 그렇죠. 네, 웨베니 파트로 참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오늘 오기 전에 그럼 이게 창인제 동반사업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네. 아니요, 끝났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아주 기분 좋게. 그렇죠. 근데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 방송은 이게 지금 ING 상태라.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오신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 녹음 시점에서 어제부로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창인제요? 예. 어제 너무 이제 뭐 이게 이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부터 얘기하면 안 되나? 많이 못 모여 있는 거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죠. 어제 거의 처음으로 사실은 모였어요. 처음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처음으로 모였는데 이 처음에 좀 서먹서먹하다가 조금씩 얘기하면서 이제 공연 하고 끝나고 이때쯤에는 다들 이제 막 뭔가 으쌰으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만 더 모였으면 또 이전에 사실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첫 창인제 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될 건데 요번에 좀 많이 아쉽다. 저도 이제 멘티 감독님들한테 협회에서 나가서 이제 뒤풀이 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다. 근데 말로만 하니까 온라인이랑 차이가 크긴 커요. 온라인은 이제 아무래도 막 듣고만 있고 얘기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열심히 굉장히 만들어 주셔서 뭐 되게 재밌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보는 것만 못한 것 같아서 어제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어제 공연도 노래가 너무 좋던데요. 공연 그래요? 좋았어요. 네. 공연 좋았어요. 사람들이 앵콜을 해가지고 앵콜 진짜 역대 공연 중에 가장 작은 앵콜. 어제 뭐 보면은 왜 가장 작은 앵콜이에요? 그러니까 앵콜 소리가 우리가 크게 막 못 낸다 그러니까. 원래 함성 금지인 거예요 공연장에서. 그치. 함성 금지라서 앵콜 크게 말은 못하고. 아니요 뭐 저기 작품들 중에 뮤직비디오 작품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이제 돼 있는 뭐 뮤지션들이 오셔가지고 네네네 공연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네, 공연을 하고 또 뒤에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 만든 거 같이 틀어가지고 보고. 너무 좋았겠는데. 네,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어제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그래서 굉장히 뭐 되게 잘 끝났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창인제 동반사업 얘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는 거 방금? 아니 왜 이렇게 급해요? 천천히 하세요. 목적은 끝. 아니 그래서 밥 먹으러 갈까요? 그러게. 나는 진정하시고 창인제 동반사업은 할 얘기 맞죠? 3년이나 하셨는데. 맞아요. 3년 할 얘기가 했습니다.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끊지 또 마시고. 그걸 말미에 또 여쭤보려고 그랬죠. 또 뭘 말미에. 아니 그런 거는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털어야 돼. 제가 워낙 할 게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 털고. 그러면 저기 3년째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운이 좋게도 3년 동안. 그러면은 매년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매년 엄청 달랐죠. 이제 수위 조절 잠깐만 하고 들어가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수위 조절이 필요해. 이분이 수위 조절이 필요해. 제가 다 아는데 그 흑역사 다 아는데. 아무튼 일단 전체적으로 좀 깔아놓자면 저는 항상 너무 재밌고 너무 의미 있고 사실은 콘진에서 매번 창인제가 끝나면 이거 이제 개선점이나 이런 메일이 날라와요. 저는 맨날 더 할 나위 없으니 유지를 잘해라. 이렇게 적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뭐 이런 어떤 제작진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불만도 있고 뭐 이런데 정말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놀랍다. 네,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누가 참 기획했는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무튼 진흥원 얘기하면 되나요? 아무튼 그런 너무 좋고 너무 항상 재밌게 하고 있다라는 걸 깔아놓고 첫 해는 진짜 제가 특히나 더 좋았던 게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예. 아니 그 막 너무 이렇게 감독으로 이렇게 하는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1학년 때는 감독을 하고 싶은 애들이 뭐 얼마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한 70%는 돼요. 근데 2학년 때는 뭐 한 20-30%, 3학년 때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점점 하면서 이제 그걸 잃는 건데 이제 창의 이제 하시는 감독님 분들도 그거를 잃지 못하고 계속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작품 하나를 좀 완성시켜서 같이 이제 도와서 해드리는 게 정말 재밌었고 2년 차에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시스템을 좀 잡고 제 나름대로 이제 체계가 좀 잡혀서 조금 더 탄력을 받았고 이제 3년 차에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매너리즘에 빠지셨군요. 살짝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이 살짝 매너리즘을 빠지면서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3년 차 되니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 작품을 이제 큰 상영관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니 뭐 그래서 뭐 일단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 이제 녹음할 때 여기 이제 멘티분들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방송 녹음 이제 진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또 분위기도 되게 나름 그 각오도 막 다지는 그냥 분위기고 작품에 대한 열의도 굉장히 남다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감독님들이. 맞아요. 예. 뭐 살짝 자랑을 하자면 지금 첫 해 이제 그 멘티 감독님이셨던 분이 이제 작년에 그 애니센터 제작 지원을 받으셔서 단편. 누구죠? 정혜빈 감독님. 네, 제작 지원을 받으셔서 한 편 만드셨어요. 네, 만드셨고 그게 이제 아마 내년에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수정 조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감독의 길을 걸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던 이제 최지 감독님 같은 경우도 올해 그 웹애니 제작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제작에 들어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죠. 이제 감독님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제작 지원을 받는다는 게 이제 경쟁을 뚫어서 이제 감독으로 좀 이제 사회에서 데뷔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잘 됐네요. 그래서 제작 지원 받기 또 어렵거든요, 요새. 네. 어렵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이게 성과들이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이 사업 자체가 그 저도 그냥 굉장히 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가만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뭐 이제 어제 저희가 성과 발표회 녹음하는 시점에서 성과 발표회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끝나고서 이제 막 멘토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막 매운맛 멘토링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가 제가 여쭤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멘토 감독님들의 얘기를 하니까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올해가 특히나 더.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점점 이게 더 뭔가 열정이 막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코로나 때문인가? 사회 분위기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혔을 거고 또 특히나 또 요번에 지원하신 분들 성향이 굉장히 또 그런 분들로 또 구성이 된 걸 수도 있고요. 이게 약간 성장이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해보니까 이 사업이 의미가 있고 이 감독들이 막 이렇게 좀 성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같이 신나서 좀 요것만 좀 더 하면은 이 친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생각들이 협회도 그렇고 이제 멘토로 참여하시는 감독님들도 이제 3년차 되니까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돼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 관련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밀도 있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 몇 분 만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예년에 비해서도 뭐 성과도 좋았다니까 다행이고 저도 이제 몇 작품 봤거든요. 지금 그 어제 이제 성과 발표회는 못 갔지만 봤는데 퀄리티가 괜찮던데요. 나쁘지는 않던데요. 확실히 그
이게 짧은 시간에 뽑아내야 되잖아요, 작품을. 그런 걸 감안해도 그렇고 또 뭐 그런 거 감안하지 않더라도 또 훌륭한 작품도 많은 것 같고. 이게 한 5개월 정도인 거예요. 결국 5.5개월인데 너무 짧긴 한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작품이 좋아지는 건 아니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잠시만요. 시간이 넉넉히 주어져야 더 좋아지죠. 근데 이게 어제도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아쉽다기보다는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뭐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란 게 이제 되게 상향 평준화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제 광고도 언제든 뭐 잘 나왔고, 사실 광고하는 친구들도 조금 이제 아쉬웠던 친구들 물어보니까 이제 좀 저 기획 단계에서 좀 뒤늦게 이제 오케이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어제 수상을 하신 분들도 다 이제 너무 이제 퀄리티 높고 그랬는데, 대부분 퀄리티 안 높은 감독님들이, 이제 스토리가 들어간 감독님들이 퀄리티가 안 높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스토리를 짜시다가 한번 붕괴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영혼을 다 쏟고 이제 지친 상태로 이제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매년 이제 멘토링 사업을 하면 스토리를 짜는 감독들이 제일 뒤에까지 막 걱정 한가득이고, 또 뭐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낮고 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특히 또 수상하신 분들이 이제 스토리성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수상하고 뭐 그랬던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스토리를 쓰는 게 어려운 게 맞고, 그분들이 이제 퀄리티가 낮고 이런 건 그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면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너무 이제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나는 왜 7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그 자체가 되게 잘 하신 거니까 그렇게 좀 스스로를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뭐 여기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좋은 작품, 짧다고 막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이제 더 밀도 있게 작품에 몰입을 하셨구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뭐 물론 기간이 길고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더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요거 너무 짧아요 요새. 예. 이 그렇죠. 사업이 점점 짧아지고 올해 또 되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되게 저희가 거의 이거를 서류 발표가 나고 면접을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고 계약을 하고 이게 거의 2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오래 걸리면서 늦게 사업이 좀 시작이 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성과 발표를 좀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거 정말 다행이에요. 네. 상영관도 좀 더 사람들 다양하게 좀 부를 수, 동반인도 부르고, 작년에는 정말 딱 우리끼리 모여서 행사를 다 했거든요. 맞아요. 누구를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50명 미만 제한이 있으니까 딱 우리만 모여도 벌써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못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풀려서 그나마 같이 작업한 사람들도 좀 오고 이랬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부르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갈 수 있지? 아니면 좀 미리 좀 해놓으면은 작년 멘티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일찍 약속을 잡을 수 있었으면 부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게 항상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작년 멘티, 재작년 멘티 분들과 계속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데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배출하신 그런 멘티 분들이 쭉 있으시니까 쭉 다 불러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조금 더 뭔가가 올해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 작품은 그 좀 뚜렷하게 이제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해야 되나? 아예 기획 단계 때부터 멘토를 아예 그렇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방향을 아예 헤매는 시간을 좀 덜. 근데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어떤 본인의 뚜렷한 주관이 있고 그게 되게 경쟁력 있는 그 어떤 작품을 가지고 멘토링을 지원을 하면 그냥 만드는 거고, 약간 또 그냥 구체적인 어떤 목적은 없이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오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새로 만들어서 만드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해의 어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하는 거고. 예.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정말 그래도 꽤 높은 경쟁을 거쳐서 뽑지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나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이제 정말 해봐야 아는 거고 또 애니메이션이 워낙 또 이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고 고되기도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너무 힘들어요. 이 뒷심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그러니까 또 이게 알 수 없죠. 애니메이션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보면 요즘에 뭐 한류니 어쩌니 해가지고 뭐 한국 대중문화가 뭐 굉장히 융성했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하긴 애니메이션도 뭐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뭐 사석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만들어내는 게 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막 다른 일들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그런가요? 네, 다른 일들 뭐 네. 영화 하시는 분들, 뭐 웹툰 하시는 분들, 뭐 드라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체력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훨씬. 그런가요? 네, 육체적으로 더 힘들고 더 신경 쓰는 게 뭐 집약적으로 더 많고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짜잘하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예전에는 뭐 스튜디오식으로 돌아갔지만 요새는 이제 개인 창작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럴 때 이제 이를테면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도 움직이게 이제 작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요새는 또 컴퓨터를 안 쓰면 안 한 되기 사람이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프로그램도 몇 개씩 익혀야 되고 근데 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에펙 빼고 어도비 사건 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 익혀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뭐 웹툰 같은 경우는 클릭 스튜디오 뭐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그래도 작업을 거의 하시고 이러는데 프로그램 네, 맞아. 포토샵을 쓰거나 클립 네. 스튜디오가 사실 네. 포토샵이랑 거의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확 딱 터질 만한 작품이 쉽지는 않겠다. 애니메이션은. 그런 생각도 들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0대 초중반 그 학생 이제 졸업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신인 감독님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사실은 웹툰은 이를테면 웹툰이 비교가 제일 쉬우니까 웹툰은 거기서 이제 그 나름의 스토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한 방에 푹푹 터지는 것들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좀 재밌어도 약간 뭐 연출력이 아쉽다거나 약간 좀 기술력이 아쉽다거나 이래서 다음 작품 좀 기대해 봅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딜레이가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다 전문가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제작 기간도 긴 편이고. 네, 제작 기간도 상대적으로 훨씬 길죠. 내용에 비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에 비해서 제작 기간도 길죠. 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야 뭐 워낙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니까 애니메이션이 뭐 많이 나오는 거 이해가 되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저기 엽기적인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그게 산업적으로 약간 좀 노동 집약적인데 약간은 좀 뭐 힘들게 하는 그 애니메이터들이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구조로 정착이 돼서 안 좋긴 하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서 그래도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일본의 방식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두 나라가 비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가? 예, 그 두 나라만 너무 잘하고 비정상인 거지. 그 사이에 껴 있어서 지금 당연히 미국처럼 못 만들고 당연히 일본처럼 못 만들어요. 자본도 다르고 지금 어떤 쌓아온 기술력이나 어떤 쌓아온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시스템이. 저도 이제 멘토링 할 때 보면 그 레퍼런스나 또 김성현 감독님 미국 쪽에서 이제 살다 오신 분이고 양효철 감독님은 또 일본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 계속 보고 내가 만든 걸 딱 보면 좀 자괴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한 40년, 50년 굴러간 거잖아요. 뭐 미국은 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뭐 노하우, 그들만의 분위기, 그들만의 뭐 효율성 이런 게 어느 정도 그래도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 일본도 뭐 옛날보다 못하니 어쩌니 해도 그 작품이 간간히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고 뭐 미국이야 뭐 원래 돈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니까 한국은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감독님 작품을 제가 또 다시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또
저기 괜히 또 제가 나와가지고 또 감독님 작품이 좀 고생을 길어요. 하고 오셨군요. 러닝 타임이 길어요 또. 그래서 긴데 저는 사실 반도의 살얼이랐다 다시 봤는데도 좋더라고요 내용이. 저는 다시 본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또 전철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쭉 보고 왔거든요. 그 작품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군요. 어쩔 수 없이 제 마지막 작품이라 빨리 작품을 이래서 만들어야 돼요. 계속 사람은. 아니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다음 작품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 전에 작품이 빨리 잊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그 애니센터 저도 이제 단편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받았구나. 되게 늦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도 이제 좀 일찍 만들어지면 내년 인디 페스트에도 볼 수 있고. 진짜요? 늦게 만들어지면 내후년에 볼 수 있고. 약간 그런 상황. 1년 이게 15개월이라서. 근데 내년에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쩌다 이 얘기를 꺼냈는데. 단편이잖아요. 네. 제가 단편에 약해요. 몇 번 만드실 거예요? 진짜 단편은 맞아요? 제가 처음에 목표가 6분이었어요. 네. 나 좀 짧고 이렇게 대신에 퀄리티 높은 것 좀 만들어 보자. 아니 감독님이 6분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니까 8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네. 8분. 근데 시나리오는 이제 한 페이지 1분이기 때문에. 근데 8분 그래. 나 치고는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10분인 거죠. 애니메이팅 릴을 만들었더니 10분이에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급해. 너무 빨라. 편집이 너무 빨라. 내가 좀 우겨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결국에 한 15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아니 감독님 작품 러닝타임 40분짜리 만들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저는 오히려 뭐 반도의 살얼이랐다처럼 아예 장편은 아니더라도 한 중편 정도로 해서 만드실라나 생각. 그거를 이제 모두가 사실 아무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사실 반도의 살얼이랐다도 굉장히 잘 만들고 그건 말도 안 되게 그 장편을 그때 그 어떤 시스템으로 만든 거지만, 그래서 그 같이 한 팀원들한테 나 너무 감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만 화장실 콩쿨이 훨씬 재밌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화장실 콩쿨은 인디애니 페스티벌에서밖에 상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제들에서 이제 중편을 만들면은 이게 의미가 이게 그때도 걸리기는 쉽지 않죠,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편을 앞으로 다시 만든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처럼 그렇게 퀄리티 막 낮춰가지고 화장실 콩쿨처럼 만드는 것보다 조금은 더 집약적으로 해서 좀 그럴싸한 퀄리티로 중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중편은 좀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감독님의 작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 그 스토리거든, 스토리.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건 사실 2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좀 머뭇거리기는 했는데 여기 초반에 세 작품 뭐 언론 기억하려다가 뭐 거대한 태양이 다가온다. 여기까지는 약간 좀 서정적이고 대사도 거의 없고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이제 스토리텔링이 형성돼 있고 이런 작품들이었고 화장실 콩쿨 때 굉장히 대사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쏟아지는데 굉장히 그게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긴박감 있게 그 작품을 봤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반도의 살얼이랐다라는 작품도 이거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요. 아마 감독님도 예전에 그 저희 방송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장점을 더 이렇게 계승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래서 들더라고요. 좀 길이가 있는 걸. 왜냐하면 스토리를 어느 정도 편하게 푸실 수 있는 그 마당이 있어야 너무 우겨넣게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단편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요.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제 이전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느낌이 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오랜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리부트 시키는 느낌으로 리부트.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작품은 제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좀 싸고 길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가 많이 낮았는데 이번에는 퀄리티도 조금은 신경을 쓰면서 그림 실력도 좀 키워보자. 약간 이런 느낌에서 단편을 접근을 하는 거고, 장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편도요? 네, 준비 중이에요. 혼자만 준비하고 있지만 준비 중입니다.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전에 저랑 그것도 꽤 오래됐구나. 네, 원래 오래됐죠. 웹툰도 준비하신다고 망했습니다. 그러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원하게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나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준비를 했던 웹툰은 그것도 한 1년 반 정도 썼는데 시나리오 괜찮아요. 시나리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림 작가들을 구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나 혼자는 안 된다. 기존에 이제 작가였던 친구들이랑 좀 준비를 했어요. 스릴러물로 또 준비를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나요? 제가 힘들다고 빠진 다음부터 잘 됐어요. 그 작품 제목이 뭔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저와 관계에 대한 신상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플랫폼에서 연재에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그건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돼서 그 친구들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저한테 뭐라도 투자라도 아니 그거 뭐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그 뭐 커뮤니티가 있다고 제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그러니까요. 이제 같이 했고 잘 됐어요. 잘 됐고 그 친구들이 너무 바빠요. 조금만 더 버티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느낀 게 아저씨를 안 쓰면 시나리오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만드는 단편도 아저씨예요? 단편은 30대입니다. 주인공이 조금 잘 맞았네. 31살. 좀 잘 맞았네. 너무 젊은데? 나이대가. 이번에 근데 쓰는 장편은 다시 46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신입 그 여자 인턴과 이제 케미를 이루는 둘이 이제 약간 오피스 뭐 아빠딸 같은 느낌으로. 오피스 아빠딸이요? 아빠딸. 그러니까 얘는 그 만년 약간 요새는 만년 과장이라 그러는 게 좀 뭐하고 약간 만년 팀장 그런 느낌이고 주인공은 여기는 갓 입사한 완전히 이 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학교 졸업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학교 졸업하고 웹툰을 혼자서 골방에서 그리다가 여기가 영업회사인데 영업회사로 이렇게 와서 둘이 이제 좀 그런 그 하나의 좀 플롯 구조가 있고 메인 내용은 좀 우당탕탕이긴 하지만 둘이 사이에 로맨스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것 때문에 그게 항상 문제예요. 걱정이죠. 뭐 아빠 딸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딱 초반에 아빠 딸의 관계처럼 탁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기 때문에 그 로맨스가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험해지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일은 판타지에는 있는 거지 실제 세상으로는 일어나기 힘들죠, 사실. 주인공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쌍둥이 그러니까요. 쌍둥이 딸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저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감독님 작품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이 감독님 작품은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시트콤으로 개발하면 딱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런 욕심이 있죠. 아니 왜냐면 반도의 살얼이라따를 제가 봤는데 요거를 시트콤으로 쪼개서 한 6부작? 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했으면 호흡을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조절하셔가지고
했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게 나왔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그 시트콤 중에 그 오피스라는 시트콤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트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랑 아니면은 뭐 루소 형제가 원래 참여를 했던 커뮤니티라고 하는 커뮤니티는 안 봤습니다. 네,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시트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기서 오늘 만약에 뭐 뵈면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이 있고요. 네. 사실 준비되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 난 이제 제작할 수 있다. 나는 시나리오도 쓸 수 있고 제작도 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미리 써놓진 않으셨나 봐요. 이게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웹툰 대신에 그걸 준비했으면은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굉장히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상타고 뽕이 가득 차 있던 때라서 아무튼 그렇고 이게 장편을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장편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편이라는 게 지금 제가 장편 막 준비한다고 뭐라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진짜 얘 뭐 있나 이렇게 오해를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 혼자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도 몰라. 그냥 하고 있구나 얘가. 그냥 내가 준비하고 있어. 이제 약간 이런 느낌. 오늘 발표 중대 발표 애니드스다 이용석 감독 폭탄 발표. 아무튼 근데 장편을 준비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나도 하고 싶은 게 막 여러 개 있는데 다 못해. 그냥 이거 해야 돼.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기회가 좀 많아진 게 이걸 뭐 시트콤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근에 아마 올해였나요? 그 유튜브에 공개됐던 시트콤 있죠. 웹 시트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조초소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호흡을 좀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풀어내는 능력이 또 남다르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확장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장편이 망하면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럼 또 몇 년 후겠네. 그게 누가 뭘 시작해야 망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내년 되는 거고. 어느 단계에서 망할 거냐? 일단 지금은 단편도 하셔야 되잖아요. 단편 해야죠. 15분? 결국? 아니요. 11분을 넘지 않을 겁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어떤 게 기대되신다는 거죠. 정말 영화제에서의 상영 횟수를 높이기 위한 너 진짜로 10분 밑으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요새 점점 작품들이 다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추세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해외 작품들도 다 긴데 심지어 잘 만들어. 좋아. 옛날에는 길면 조금 뭔가 재미가 없었거나 아쉽거나 했는데 요새는 확실히 탄탄해졌어요. 다들 상황 평준화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도 10분이 넘는 작품을 기획하고 작가로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해 막 이러면 이제 불안감을 느끼지만 상향 평준화되는 일은 업계에 좋은 일이죠. 네, 그러네요. 정말. 아니 지금 막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딴 얘기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아니 문자 보내신 분이 이용선이야. 그래서 지금 약간 보다가 어이가 없었어요. 동명이인이신 거죠? 네, 동명이인. 그런 거예요? 전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름을 가지신 분. 언제 또 저랑 얘기하면서 문자를 보내지 그래. 막 어제부터 계속 연락이 오길래 문자를 봤더니 이용선이어서 어머 약간 소름.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용선. 이것도 막 흔한 이름이 아닌데 이용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우 있지 않아요? 이용신 이용신 성우님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어릴 때 참 좋아했던. 그렇죠. 투니버스와 함께. 참 조혜세 감독이 좋아합니다. 이용신 성우. 같이 왔을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둘을 같이 부를 거 그랬나? 마음껏 얘기하게? 안 돼요. 같이 부르면 자꾸 이제 저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연출되면 그거는 이용선 감독님이 누구랑 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한번 사과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혼자 오셨는데 오디오가 빌 틈이 없어요. 약간 책임감이 지금 채우고 있는데. 되게 훌륭해. 아주 그럴 줄 알고. 좋은 거죠. 그냥 누군가를 불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는 상황을 만드느니 이분 그냥 혼자 모시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편하겠다. 어떤 녹음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말씀들이 적으신 분들이 오시는 맞아요. 경우에는 제가 막 되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뭐 오디오가 안 비게면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듣긴 합니다만. 다 책임감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오디오가 비는 거에 대한 강박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직업병이라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용성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제가 한 템포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별로 안 쉬던데 계속 얘기하던데 그죠? 저는 이번 편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걸 생각하고 그냥 얘기하자 뭐 모르겠다. 아니면 뭐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좋은데요. 약간 버리고 간다. 버리고 간다. 그럼 여기서 오늘 1부를 마치도록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를 2부에서 뭘 버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다음 주 이용성 감독님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